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 방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또 마침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한 2호가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은 코로나19 관련 백신 관련 종목들이 무더기 지금 상한가 혹은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 민감주들 좀 밀리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또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코스피가 지금 강보합권으로 올라왔습니다. 코스닥도 낙폭을 줄여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종목에 대한 갈등, 궁금증 많이 생기실 겁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활짝 열려 있어요.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신 뒤에 라이브 채널을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창 통해서 종목 상담 의견 주실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용해서 의견 주실 수 있는데요. 1571-7451번 전화 주시면 이용 방법 안내해드린다고 합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정 나오나 싶었는데 정재훈 전문위원이 와서 시장이 오르는 건지 그렇게 그냥 정리하도록 하죠. 예, 시장 오르면 기분 좋으니까. 네, 제가 출연하니까 시장이 좀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동시반기 때까지는 계속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외국인 쪽은 상방 포지션을 좀 구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기관 쪽 같은 경우는 하방 포지션이 구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딸립니다, 기관 쪽이.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밀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외국인 쪽과 개인 쪽에 있어서 현물 매수세에 힘입어서 다시 아래꼬리를 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아무래도 동시반기 때까지는 무난한 흐름들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전히 강한 종목군들은 상당히 좀 강하죠. 종목장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슈를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부분을 좀 이슈로 오늘은 될 수 있을까요? 예, 오늘 아침 개장할 때부터 아마 얘기가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좀 기각이 됐습니다. 구속의 필요성, 이 부분들에서 소명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이유로 일단 기각이 됐는데요. 대부분 이 법조계에 있으신 분들은 아마 기각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기각이 좀 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이제 불확실한 부분들,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첫 번째 나올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새롭게 사업을 하고 있는 신규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궤도에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사실 이재용 부회장 특히 삼성 쪽 같은 경우는 이번 코로나 이슈 부분들로 인해서 상당히 좀 헌신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도움을 좀 줬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무리해서 할 필요성이 있었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기는 한데 어찌됐든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럼 결국은 반도체 쪽 그리고 비메모리 쪽, 디스플레이 쪽 새롭게 투자를 해 나가는 그런 업종이나 섹터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일정한 궤도가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추진을 좀 지속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뿐만이 아니죠. 5G 쪽이라든가 아니면 바이오 쪽 이쪽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를 해 나가고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 그렇지만 이러한 이슈 부분들 때문에 장비 쪽과 소재 쪽, 부품 쪽 이 부분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은 사실 물음표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좀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죠. IT 쪽도 마찬가지예요. IT 쪽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좀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럼 결국은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쉬어가는 그런 구간들이 나와줘야 장비 쪽이라든가 소재, 부품 쪽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왔다 갔다 핑퐁 싸움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는 백신이라든가 치료제에 대한 이런 이슈들 때문에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은 그런 사항들인데요. 결국은 이제는 투기적인 부분들까지 좀 가미가 되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보유자의 영역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반대로 뭐 못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약바이오 쪽 섹터는 선별을 해 나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비 쪽과 소재, 부품주들은 여전히 숨고르기 양상은 좀 진행이 될 수밖에 는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약바이오가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추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장비 쪽 같은 경우, 특히나 반도체 쪽과 비메모리 쪽, 디스플레이 장비 쪽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긴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반도체 쪽도 최근에 또 설비 투자를 진행하겠다라고 소식이 좀 발표가 됐었죠. 거기에 따라서 IT 쪽 섹터의 흐름들이 좀 나오기는 했었고,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QD 쪽으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중국 쪽의 LCD 쪽을 LCD 공장 같은 경우를 철수를 하면서 그 자리대에 아마 이 태블릿 쪽이나 전장용 쪽에 있어서의 투자를 좀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몇몇 기업들 보게 되면 공시도 좀 나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렇다면 향후에 점차적으로 실적이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에요. 그러한 부분들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 즉 시세를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매수를 해서 기다릴 거냐, 이 부분들은 투자자의 선택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응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섹터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매수를 해서 시간을 좀 보내는,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보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여전히 뭐 제약바이오 쪽보다는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 소재, 부품 이쪽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요. 중장기적으로 성장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떠한 종목군들 장비나 소재 쪽을 매수를 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손실권역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을 겁니다. 그럴 때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SK 쪽에 들어가느냐, 장비 공급을 하느냐, 삼성 쪽에 공급을 하느냐, 이 부분들을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LG 쪽에 하느냐, 아니면 삼성 쪽에 하느냐, 요 두 개 다 하느냐, 이 부분들을 따져보고 모멘텀을 좀 측정을 해보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지만, 여전히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은 유효하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과론적으로는 조정 시에는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 두 번째 이슈를 좀 보게 되면 2차 전지 쪽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오늘은 제약바이오 쪽 섹터에 있는 그런 몇몇 종목군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굳이 뭐 급등이 나왔던 종목군들을 좀 얘기할 필요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의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전날 테슬라의 주가가 최고치, 거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쪽의 5월 자동차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200% 이상 증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환호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점차적으로 성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라는 부분들이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테슬라의 이 주가가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 좀 보였었고요. 중국 쪽 같은 경우도 경기 부양책을 많이 쓰고 있죠. 보조금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단 말이죠. 결국 5월 달에 있어서 200% 이상 급증을 했다라는 얘기는 다른 나라들도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세 번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유럽 쪽에서도 경기 부양책을 좀 계속 쓰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근데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보조금을 확대를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2차 전지 쪽, 신재생 쪽에 있어서의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국가가 유럽 쪽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성장폭이 좀 가속도가 붙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오늘 아침에 나온 부분들도 영국 쪽도 마찬가지로 좀 동참을 했습니다. 전기차를 구매를 했을 때는 할인의 폭을 좀 확대해 줄 것이다라는 그런 소식도 나왔었거든요. 그러한 모멘텀거리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근데 수요는 좀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이지만 공급은 좀 부족한 그런 상황들이죠. 삼성 SDI와 LG화학, SK이노베이션 보통 이렇게 세 개의 부분들을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세 기업이 총 합치게 되면 수주 잔고가 긴 관점으로 봤을 때 3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럼 공격적인 증설이 좀 필요한 그런 사항들이겠죠. 그러면 설비 투자를 단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고 주축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유럽 쪽의 시장입니다. 그러면 발주는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주들이나 소재주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많이 올랐어요. 뭐 특히나 예를 들어 보게 된다라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많이 올라 있던 그런 사항들이죠. 그러면 조금 매물 소화를 거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오르지 못했던 그런 종목분들 같은 경우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삼성 쪽에 있어서 이번에 신공정을 도입을 합니다. 그러면 신공정에 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수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발굴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 이유는 2차전지 쪽 섹터의 기업을 좀 탐방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업에서 하는 얘기는 삼성 쪽에서 요번에 공정 변화가 좀 생기는데 여기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 장비사들 같은 경우는 향후 5년 정도까지는 신규로 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의 신공정 부분들에 있어서 컨택이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설비 투자에 대한 수혜를 좀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에 있어서 발굴을 할 수 있는 그런 센스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오늘 개장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상하프론테크였었어요. 2차전지 쪽 종목군 중에서 제일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전히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포인트 자체가 헝가리 공장에 있어서의 증설 그 부분들을 하반기 때부터 참여를 하죠. 거기에 따라서 설비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2차전지 쪽뿐만 아니라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쪽, IT 쪽에 있어서의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성장의 폭은 유효하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추격 매수하기에는 좀 늦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러한 종목군들을 발굴해 나가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좋은 그런 상황이지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상당히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 적극적으로 좀 발굴해 나간다면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던 그런 상황에서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종목 발굴에 좀 힘써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마지막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5G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5G 쪽에 있어서 상당히 좀 관심을 여전히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설비 투자에 대한 수혜 종목군들,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까, 그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2분기 실적까지도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책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경기부양책을 얘기를 했을 때 설비 투자를 좀 앞당겨서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어요. 그러면서 5G 종목군들이 들썩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5G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확인을 해보니까 대기업 쪽, 통신사 쪽에 있어서 이 설비 투자 부분들이 좀 부진하다라는 그런 부분들 얘기를 대부분들 합니다. 만약에 뭐 몇몇 뭐 한두 군데에서만 얘기가 나왔다라면 그냥 뭐 이 회사는 그렇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대부분의 종목군들 전화 통화를 하든 IR을 가서 질문을 하든 물어보게 된다라면 발주를 너무 주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라 2분기 때까지는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라고 좀 전망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확인해 볼 필요성은 뭐냐면
성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놓고 봤을 때 성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투자적인 관점은 맞습니다. 근데 2분기에 대한 실적 부분들은 일단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매수 포인트를 잡을 거냐 아니면 좀 더 지나고 난 이후에 실적 발표할 때쯤 주가가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 매수를 할 거냐 이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실적을 확인하면서 접근을 하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결국은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하는 이유는 상반기 때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하반기 때부터는 좋아질 수 있고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있어서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 모멘텀은 유지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매수가 접근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중장기 성장 모멘텀 유지 부분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뭐 약간 볼만한 업종을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꼽는다면 뭐 2차 전지나 5G 요쪽인가요? 그렇죠. 뭐 2차 전지 쪽을 여전히 좀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한 부분들은 장비 섹터들이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IT 쪽 섹터에서 폴더블 관련주들 뭐 이런 쪽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든가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 MC넥스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오히려 좀 더 좋지 않을까. KH바텍도 그중에 한 종목이 되겠죠. 이슈는 8월 달에 있어서 폴더블 출시가 예상이 되고 공개를 하는 그런 포인트를 잡고서 보게 되면 나름대로 지금 구간에서 소나기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폴더블 관련주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동국 SNC 매수 여부에 대해서 여쭤보셨어요. 지금 아마 개인적으로 질문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사요 말아요라는 질문 참 많이 받으실 것 같긴 해요. 난감한 질문이라고 표현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때요? 내리긴 내렸네요. 오늘 조정이 좀 나왔네요. 예, 3.5%대 밀려 내려왔는데요. 포인트 자체를 긴 관점으로 받느냐 아니면 짧은 관점으로 받느냐 그 부분들을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들 때문에 상승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횡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동국 SC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전망 부분들은 좀 괜찮아요. 근데 국내 쪽에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를 한다? 저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반대입니다.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를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은 그런 기업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수출에 대한 비중이 좀 상당히 많아요. 동국 SC가 또 윈드타워 부분들 대부분에 다 수출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접근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단기적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짧게 잡아야 되겠죠. 1차적으로 뭐 4,200원대 중반 요 자리대를 지지를 해준다라면 한 차례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와주겠죠. 그렇지 않고 나는 좀 더 조정을 받은 뒤에 볼래라고 한다면 21선 자리대를 기다렸다가 어차피 21선 자리대는 계속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대를 보게 되면 약 한 4,000원 언저리가 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언저리대의 포인트를 좀 잡아서 보게 되면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매수 여부에 대해서 적정한 그래도 안전한 가격대를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표 55,900원에 비중은 20% 사시긴 잘 사신 것 같아요. 이게 그 미국이랑 중국이랑 조금 분쟁이 일어나면 수혜주로 거론이 되잖아요. 테마성의 좀 흐름들이 아닌가 싶어요. 뭐 미중 무역 분쟁을 하게 된다라면 여기부터 오르죠. 네,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해야 됩니다. 근데 미중 무역 합의 이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큰 치적으로 업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과연 깰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포기를 하고 뭐 지금 지지율 차이도 10%가 넘게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난 포기를 하고 한다라면 강경 모드로 갈 수 있겠지만 포기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이 타협점, 무역 분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깨지 않는 선에서 타협을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55,900원짜리 좀 매수를 하셨다라면 매수는 좀 잘 하신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21선 기준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21선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매수가 부분대까지도 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익절 자리대를 한 6만 원 정도 좀 설정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6만 원대 중후반 한 6만 7천 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좀 챙기면서 가는 그런 전략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샘표 말씀해 주셨고요. 자, 다음 카카오 갈게요. 25만 6천 원에 비중 100%. 100% 비중은 오랜만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종목이 너무 마음에 드신 거죠. 그렇죠. 예. 몰빵이라고 표현들을 하는데 전문 용어는 조금 자제. 예. 전문 용어 자제 부탁드립니다. 예. 한 방에 사신 것 같아요. 한 방에. 그렇죠. 한 방이라는 좋은 얘기죠. 예, 한 방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성장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심할 여지는 없어요.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할까? 그 부분들로 저는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다이렉트로 치고 간다라면 여기서는 한 번쯤 덜어줘야 될 자리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 이유는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빡빡 치고 나가서 30만 원 가고 이러지는 못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과거의 월봉 차트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격이 벌어지게 된다라면 항상 조정을 받았어요. 그것도 한 달짜리가 아니라 2, 3개월 정도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카카오 같은 경우도 잘 나오게 된다라면 박스로 좀 볼 수가 있겠죠. 뭐 28만 원 언저리에서부터 24만 원 이렇게 박스로 좀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한 번쯤은 좀 덜어줘야 되겠죠. 100% 비중이니까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24만 원짜리대가 깨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 추가적으로 더 밀려서 한 22만 원대까지는 조정을 좀 받지 않을까, 결국 매물 소화를 좀 받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신 만큼 대응도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21선짜리대, 24만원짜리대가 이탈하게 된다면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거의 뭐 손실이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면 1%도 채 손실이 아닌 그런 상황들인데, 반등이 나와서 26만원대 중후반짜리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100% 비중인 만큼 욕심은 크게 부리지 말고 챙겨가면서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카카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할 시기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갑니다. 힘스 15,300원에 비중 20%. 수익 많이 났네요. 예. 예, 힘스도 15,3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최근에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서 흐름이 상당히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힘스도 삼성 쪽에 있어서 공급을 해주는 그런 장비사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좀 보게 되면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일정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올 연말경에 아마 QD 관련해서 30K 추가 발주가 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30K 신규 투자 중소형 쪽에 들어가게 될 거고, 아마 규모는 30K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A5 공장을 가동을 멈췄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려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LCD 공장을 멈춰 세우고 난 그곳에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QD-OLED 쪽에서 QLED로 가게 된다. 그렇게 된다라면 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바로 전환 투자 형태로 좀 진행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들에 있어서 수주가 좀 나왔다가 연초부터 시작해서 전공정, 그다음에 후공정 수주가 나오고 난 이후에 지금 뜸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간간히 수주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연말에서부터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좀 더 투자에 대한 그 부분들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 힘스에 있어서 길게 끌고 갈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좀 봤을지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월봉상에 이제 20개월 선 이탈했다가 올라탔어요. 크게 무리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27,000원짜리대, 26,000원에서 27,000원짜리대가 좀 저항자리대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 전에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약 한 21,000원 구간이에요. 21,000원짜리대를 안착해주는 흐름들이 나와야
26,000원, 27,000원짜리 때까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보면 21,000원 저항대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25,000원대에서 26,000원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중장기적으로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여유 있게 가지고 가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캠트로스 2,932원에 비중 15%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수익이 한 10%대 나신 분들이 많이 여쭤보셨어요. 이 조정 나와서 그런가요, 좀? 예, 그렇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2,932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일단 약간 좀 비싸게 매수를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요. 11선이에요, 11선. 이 추세대를 계속 지지를 해 나가면서 완만하게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는 이 3,000원대 초반자리대에 매물 소화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래량이 조금 아쉬워요. 거래량이 조금 더 증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면 이 매물대의 돌파 시도가 좀 나와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900원대 매수를 하셨다라면 11선 기준은 뭐 3,100원이 하향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좀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3,500원짜리대 넘어서게 된다면 4,000원 언저리대까지 무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보유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캠트로스 듣고 왔습니다. 자, INC 5,190원의 비중 30% 들어와 있습니다. INC 5,190원 이 종목은 이 가격대에서 어떻게 운영을 좀 할까요? INC도 나름 괜찮은 기업이에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올해 턴어라운드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통신 쪽 장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IT 쪽에 있어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최근 들어서 기관 쪽의 매수세가 괜찮죠. 오늘 일부 좀 매도가 나왔지만 여전히 좀 괜찮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지금은 작년에 형성돼 있던 이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좀 급증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죠. 과거에서도 지금 가격보다는 위에 있는 자리대에서 대량 거래가 좀 터졌어요. 근데 이번에 또 터졌죠. 저는 보유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움직이게 된다면 저는 7,000원짜리 다시 한번 돌파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목표가는 뭐 1차 6,000원, 2차 7,000원 뭐 이렇게 좀 잡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조금 더 가져가도 된다라는 네, 말씀이신 좀 더 거죠?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왔어요. 대형주 왔네요. 126,000원에 비중 13%. 그러니까 오늘이 고가가 딱 요 사신 가격인 것 같은데 오늘 사셨을 수도 있고, 그렇죠. 사실 뭐 요즘에 이 자동차 관련주들이 잘 갔잖아요. 예. 예. 현대글로비스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월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이쪽 구간은 정배열이에요. 그리고 이쪽 구간은 역배열입니다. 이렇게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겠죠? 일단 그러면 저항 자리대를 보게 되면 1차적으로 이 20개월 선이 저항이에요. 약 한 14만 원 언저리대가 저항으로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 자리대가 넘어가야지만 한 16만 원 언저리대까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일봉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된다면 12만 6천 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오늘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보게 되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역배열권역이기 때문에 저항대가 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정말 긴 관점, 정말 경기가 회복이 되고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그걸 견디겠다, 최소 1년 이상 투자하겠다라고 한다면 보유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난 단기적으로 봤다라고 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어울릴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3만 원대 초중반, 한 13만 5천 원, 14만 원, 뭐 그 정도가 오게 된다면 차익을 하고 다른 종목을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대글로비스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원익 머티리얼즈입니다. 원익 IPS는 아니고요. 원익 머티리얼즈가 왔어요. 25,855원에 비중 10%. 매수가 부근이네요. 또. 예, 네. 같은 원익 계열이죠? 그렇죠. 원익 계열인데 외국인 기관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에는 원익 계열사들을 좀 상당히 좋아합니다.
원익 IPS의 탐방을 갔다 와서 들은 얘기도 그렇고요. 근데 원익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소재 쪽이죠. 수혜는 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매수 단가가 25,800원대, 25,900원 정도를 좀 잡게 된다면 한 3% 정도 손실권역이신데요. 긴관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보유하고 가셔도 좀 더 좋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20개월선 돌려가기 시작을 했고요. 적어도 3만 원 언저리 때까지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이 자리대에도 한 번에 좀 저항 자리대를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3만 원도 충분히 가볍게 돌파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긴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저는 3만 원 이상까지 좀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비중이 10%인데 조정을 받게 된다라면 한 22,000원 부근대까지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시장의 변동성이 있어서 조정을 받는다라면 오히려 비중을 분할로 좀 더 늘려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보유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들어와 있습니다. 42만 7천 원에 이거 언제 사신 건데 이 가격대예요? 이거 구경해 본 적이 거의 뭐 초창기 때 이후로는 없는데 예. 어떻게 버티셨죠 이 가격을? 아마 3월 달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폭락했을 되는데, 때? 네, 그때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매수는 좀 잘하신 것 같아요. 좀 더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 드리고 싶어요. 월봉상에 있어서 이제 4개째 양봉을 좀 그려주고 있고, 계속적으로 21선을 타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서 바로 이렇게 계속 치고 올라가게 된다면 한 번쯤 덜어줘야 될 거예요. 근데 완만하게 21선을 타고 간다라는 얘기는 21선을 지지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21선을 깨게 된다라면 차익을 하고 나오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증설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바쁘게 돌아간다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70만 원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는 만큼 보유를 조금 더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70만 원대까지는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지고 가보자. 여유 있으시겠어요? 이 정도 수익 나면. 자, 다음 보겠습니다. 루멘스 들어와 있네요. 2,100원에 비중은 35%. 그리고 LED 관련된 조명 예전에 하던 회사 아닙니까? 예, LED 쪽의 예. 사업인데요. 상승을 해주고 난 다음에 지금 횡보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우선 루멘스 같은 경우 좀 보게 되면 LED 쪽의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쪽이 루멘스가 삼성 QLED 쪽에 부품을 좀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TV 판매, 즉 프리미엄 TV 판매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루멘스의 실적까지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우선 1분기의 실적은 그나마 괜찮게 나온 그런 사항들이에요. 괜찮게 나왔었고 2분기 때와 3분기 때 실적을 좀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프리미엄 TV 쪽을 보게 되면 삼성 쪽도 뭐 예상을 했던 것보다는 좀 선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한 번 더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매수가 부분 때까지는 충분히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한 2,500원짜리 때까지는 무난하게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좀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루멘스 조금 더 보유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넷마블이 35,600원에 5%. 오늘 이거 굉장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35,600원에 매수 뭐지 싶은 가격인데요. 이게 언제예요? 135,600원이 아닌가. 13만 원 아닙니까? 지금 제작진분들? 13만 원대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예. 만약에 13만 원대에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은 보유를 하고 가시는 게 맞아요. 아마 이게 13만 원대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장은 올라가는데 넷마블은 딱 보게 되면 길바닥에 껌딱지 마냥 쫙 달라붙어 갖고 움직이질 않고 있죠. 거의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횡보를 쭉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방향성이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다라는 부분들. 그렇다는 얘기는 조만간 이 박스 상단이 됐던 하단이 됐던 돌파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아랫방향보다는 윗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지루하고 답답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구간에 좀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5%니까 5% 정도 더 매수를 해봐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말씀을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확인을 하고 고점 돌파, 박스 돌파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거기서 따라붙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95,600원이래요. 95,600원. 네. 95,600원이면 그냥 보유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박스 구간이죠. 박스권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신다라면 아마 10만 원대에서는 충분히 좀 매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95,600원에 넷마블까지 이어가 봤고요. 26분 7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상체결 지수 정리합니다. 자, 코스피가 2185, 동시호가에서는 지금 2189까지 가긴 했어요. 동시호가지만 지금 지수가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을 보시면 2210부터 오늘도 장 초반에 확 한번 띄우고 미국 쪽이 뭐 워낙에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떠서 출발을 했는데 쭉 밀려 내려오면서 2166까지 조정 나온 뒤에 2180선 다시 회복을 하고 좀 요란하죠. 수급을 보겠습니다. 개인만 삽니다. 기관 외국인 팔고요. 외국인이 오늘은 동시호가에서 들어오기가 조금 힘든 물량이네요. 이 물량을 만약에 다 재매수를 한다면 지수가 엄청 올라가겠죠. 개인이 지금 4,364억 원을 삽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뭐 동시호가 내에서 55,600원대까지 지금 클릭은 되는데 좀 봐야 될 것 같죠. SK하이닉스가 9만 원이 무너졌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순항합니다. 네이버 23만 원대. 다음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잘 가네요. 삼성 SDI 잘 가고요. LG화학, 현대차, 카카오 조정 받는데 조정들이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753 동시호가 쪽에서도 크게 움직임은 없고요. 하루간의 흐름을 잠깐 보시면 55부터 47까지 밀렸다가 올라가는 척하다 또 밀고 다시 장 막판에 강보합으로 전환이 되는 모습 조금 요란합니다. 코스닥도. 다음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좀 많이 사네요. 845억 원 정도를 외국인이 사주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들이 214억 원을 순매수하는 가운데 기관이 팝니다. 그런데 코스닥 쪽은 개인 외국인의 동반 매수 포지션이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좀 포착이 되던 부분입니다. 코스피 쪽보다는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에서 간간히 좀 매수를 해주고 있었는데 오늘도 외국인들이 매수가 어제도 200억 원 정도 들어왔었고요. 오늘도 845억 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대단하네요. 실총 2위로 올라왔습니다. HLB가 하락하면서 셀트리온 제약이 올라오면서 지금 6.85%. 오늘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종목들이 무더기 상한가 혹은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약도 같이 올라가고 있고요. 알테오젠, 시젠 조정받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쪽도 엔터주들, 게임주들 소폭 조정을 받는데 코프로비엠이 강보합으로 전환을 했고요. KMW가 지금 5만 원대까지 살짝 밀렸다가 다시금 6만 원대 회복을 했고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 셉니다. 시장 대비해서도 세고 4.49%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도 강하게 올라가면서 83,700원대에 마감이 예상됩니다. 네,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약간 좀 오락가락하는 시장이긴 했는데 동시호가 끝나고 좀 지수는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보합권 수준에서 양시장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예, 강보합 정도에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시장이 좀 상당히 강하다라는 느낌을 좀 계속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유동성에 대한 힘이죠. 대기성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여전히 또 44조대 대기 매수 자금, 고객 예탁금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하반 경쟁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다만 이제 이번 주가 이제 동시만기일이에요. 동시만기를 좀 앞두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관 쪽에 좀 불리하게 지금 돌아가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오늘도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 좀 보이는데 선물 같은 경우 5,400억 가까이 매수를 했어요. 외국인 거래소자 같은 경우는 1,600억 가까이 매도가 좀 나왔지만
코스닥도 800억대 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 보였었고요. 마지막 이제 선물 같은 경우 5,300억대 매수가 됐는데 선물 끝나기 전에 이 물량을 그대로 유지를 해주는지 아니면 또 막판에 다 패대기를 치든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전히 좀 종목적으로 종목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만큼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예,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주셨는데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동시만기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조금 무난하게 갈 것이다라는 중론이 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예, 일단 뭐 저도 동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우선 공매도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9월 달에 좀 부활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럼 크게 보면 9월 달 정도까지도 일단 가능성, 완만하게 흘러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전히 대기성 자금이 좀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다만 아쉬운 부분들이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유입이 적극적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 환율, 원달러 환율도 1,200원을 하회했어요.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기는 한데요. 동시만기는 아무래도 좀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에서 종목군들이나 섹터나 업종에 좀 변화가 생겨날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지수는 크게 밀리거나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차트를 좀 잠깐 보게 되면 지금은 좀 비정상적이에요.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좀 풀리면서 진행이 됐던 부분들인데 과거의 서브프라임 때를 한번 보자고요. 서브프라임 때를 보게 된다라면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구간이 요 구간 또는 이 구간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즉 지금 향후에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이런 식의 박스권역으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가능성이 많다,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추세적으로 상단에 있어요. 하락 추세 때 상단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대를 넘어서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넘어선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2,300을 넘어가고 그러기엔 좀 다소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지금 예상은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럼 결국은 종목에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수 정리합니다. 어떻게 마감이 됐을까요? 오늘 코스피부터 확인을 해보면 0.21%나 올라갔네요. 2188.92포인트 거래 마감됐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이 0.1% 올라갔습니다. 753.80. 양시장 잘 끝났고요. 환율 오늘 온종일 조정을 좀 받고 있었는데 많이 내려갔네요. 7원 10전이나 조정받으면서 1197원 70전, 1200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움바이오가 올라와 있어요. 티움바이오 13,500원에 비중 30% 잘 사셨네요, 이 종목도. 예, 13,500원에 매수를 좀 하셨는데요. 일단 보유예수 기간은 끝났고요. 6개월 차, 이제 1년 차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뭐 나빠 보이진 않아요.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도 보게 되면 바닥권역에서 이제 서서히 움직여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있어요. ABL 바이오라든가 뭐 이런 오스코텍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티움바이오 쪽도 나름대로 거래량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 최근에 서서히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한 번쯤 상승의 흐름들 뭐 15,000원짜리대를 돌파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매수한 단가가 지금 과거에 있어서의 저항 라인대예요. 저항 라인대이자 지지 라인 그런 부분들인데 좀 더 보유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뭐 15,000원대 위에서도 충분히 매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조금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보유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신성 ENG 1,320원에 비중은 50%. 신성 ENG는 어떻게 할까요? 신성현지가 1,320원에 매수를 좀 하셨어요. 보게 되면 실적도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조금 부채가 좀 높죠. 주당 자산가치 900원짜리고 수급이 뭐 기관 쪽에서 플레이를 하는 것보다는 외국인 쪽, 뭐 이건 개인 쪽 위주의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1,32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오늘 매수하신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면 가급적이면 이 자리대 1,300원 자리대가 깨지지 않는 게 좀 좋습니다. 그럼 좀 더 조정을 받을 수가 있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1차적으로 한 1,470원에서 1,480원대까지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챙기고 가느냐 더 가지고 가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요. 매물대를 뚫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자리대는 한 1,700원대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50% 비중은 조금 많기는 한데 1,400원대 중후반 자리대에서 한 3분의 1 정도만 줄여놓고 챙겨놓고 나머지만 한 1,700원대 정도까지 한번 노려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성, ENG 이어지는 종목은 하나마이크론, 전공정, 후공정 다 있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5,328원에 비중 10%. 딱 지금 정도 가격인 것 같은데. 예. 5,328원에 10% 매수하셨는데요. 지금 장비 쪽 섹터가 그렇게 좋지가 않죠, 지금.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박스권역으로 갈 거냐, 가격 조절 한 번 더 받을 거냐,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쪽 섹터, 코스닥 쪽은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IT 이쪽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이 너무나 강하게 되면 IT 쪽은 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주변에 업종 내 순환매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 보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럼 제약바이오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돼요. 매수가 부근인데요. 지금 자체가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4,600원, 4,700원 이 자리대 박스권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상단 자리대는 5,800원 1차적으로 1차 5,800원을 넘어가야 그 다음 자리대 6,200원 정도대를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보게 된다라면 좀 더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론 이야기 나눠봤고요. PI 첨단 소재 31,000원에 비중 10%. 오늘 조금 이제 사신 가격에서 밀린 종목들이 있네요. 이렇게. 네. 예. 31,0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지금 보게 되면 이 31,000원짜리대 비추세 구간이죠. 비추세 구간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저점 자리대 뭐 25,000원대 중반, 후반, 26,000원 언저리, 상단은 조금 낮춰서 한 36,000원 언저리대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매수를 31,000원짜리대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글쎄요. 좀 반등은 나올 거예요. 반등은 나올 거기 때문에 35,000원짜리대까지는 무난하게 움직여 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IT 섹터도 순환매가 좀 나올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좀 더 가져가 보시고요. 매도를 하시겠다고도 한 35,000원짜리대, 그 자리대 넘어서는지 그런 흐름들을 보면서 챙겨가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수제텍 갈게요. 32,000원에 비중 절반. 수제텍 같은 경우에 진단키트 이제 뭐 초창기부터 많이 올라온 종목인데 예. 좀 비싸게 사시긴 한 것 같아요. 지금 가격만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비싸게 좀 매수를 하셨는데요. 지금 시젠이나 뭐 다 비슷비슷합니다. 수젠텍도 진단키트에 대한 부분들인데 만약에 잘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기관 쪽에서 매도할 이유가 없어요. 수출에 대한 부분들 많이 늘어날 것이다. 실적이 좋을 거다. 그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원재료 가격의 상승을 했다라는 그 부분들,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근데 반대로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는 줄어드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죠.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의심 환자라든가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럼 결국은 61선 자리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24,500원 이 자리대 깨게 된다라면 아마 2만 원 자리대를 한 번쯤 위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24,500원 깨면 리스크 관리 일부라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매수가 정도 부근에 오게 되면 저는 챙기면서 보자라는 의견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을 물어보신 분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초보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대응 못 하시는 직장인분, 그럼 이런 종목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좀 말씀까지 드릴 테니까요. 좀 좋은 종목으로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종목으로 좀 바꿔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젠텍 이야기 나눠봤고요. 현대그린푸드 이 종목도 갈게요. 8,800원에 비중 9%. 소폭 수익 나셨네요. 예, 8,800원 괜찮아요. 내수 섹터들에 있는 종목군들이 좀 괜찮아요.
근데 여전히 현대그린푸드도 이제 올라가기 시작 활동 말동인데 여전히 역배열권역을 돌파를 하지는 못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한 10,000원 정도가 오게 되면 좀 저항자리대에 부딪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00원 정도대로 올라가게 되면 좀 챙기면서 보자라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대그린푸드까지 이야기 나왔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지현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